네, 어제 오바마 재선 소식이 들려왔을 때 우리 증시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대형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상당히 좋아하고 화답들을 했는데 미국 현지의 반응은 180도로 달랐죠. 그래서 오바마 당선에 대한 제2기 기대감을 여러 가지 작성해놓고 기사를 쓰려던 언론들이 오늘 새벽에 상당히 뻘쭘해진 상황인데요. 어제 왜 인터뷰 내용 말씀드렸죠. 미 대선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 결과 나온 날 증시가 단기 방향성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불현듯 스쳐가네요. 로이터 통신의 마감 브리핑 통해서 차근차근히 한번 알아보시죠. 뭐가 도대체 다우지수가 300포인트가 날아갈 일이었느냐. 그래서 이번 미 대선은 여러모로 진짜 A급 태풍에 비유될 만큼 엄청난 파괴력을 갖는 재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우리가 왜 보통 현실에서 보면은 태풍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 원래 이 자잘한 구름대나 저기압 같은 거 확 다 쓸고 가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하늘이 맑고 청명해지죠. 그런 걸 기대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그렇게 시야가 맑아지고 나니까 그동안 구름에 희미하게 가려져 있던 악재들이 다시 뚜렷하게 시야에 등장을 해버린 거죠. 유럽 문제가 그랬고 재정 절벽 문제가 대표적으로 지금 떠오른 이런 악재죠. 그래서 로이터 통신의 마감 브리핑은 평소에도 원래 좀 점잖은 편인데요. 오늘 월가에서 10개 구성업종 모두가 급락을 했다. 이 가운데서 특히 금융주 그리고 애플을 비롯한 기술주의 대량 매도세가 쏟아졌다고 전했습니다. 근데 다우지수를 보면 이렇게 300포인트가 넘게 빠져버렸는데 우리나라 코스피에 비유하면 하루에 한 5, 60포인트가 날아간 건데요. 이거를 그냥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때문에 월가는 규제 강화 우려에 위축된 것이다. 이렇게 너무 평이한 분석이 붙어 있더라고요. 사실 지난 태풍 샌디 이후 판세를 완전히 장악한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선거 전에 가불 하듯이 오바마 랠리가 한 발 앞서 나왔고 오히려 재선이 확정이 되고 나니까 약간 좀 인위적으로 올려놨다는 느낌도 드는 이런 이 지수에서 오히려 월가에서 시장을 패버린 상황. 도대체 어떤 배경이 들어있을까요? 조금 깊이 파고들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함께 뉴욕타임즈 기사 보시죠. 월가에서 오바마 랠리가 하루아침에 오바마 투매로 바뀐 이유는 한마디로 오바마 재선에 대해서 월가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클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연준의 양적 완화 기조는 보장이 됐지만 요건 글쎄요 단물이 조금 빠진 그런 재료고요. 오히려 프랭닷 법안이나 볼커룰 같은 이 미 대형은행 규제안이 더 큰 걱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월가 로비스트들은 플랜 B를 준비 중이라고 제목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플랜 B라는 게 뻔하죠. 로펌을 통해서 과연 금융 규제안에 법리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미 증선위를 끼고 정상적인 이윤 추구를 왜 방해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 플랜 B의 공격을 준비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 은행주 오늘 새벽에 마감한 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진짜 모간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JP 모간, 체이스, 시티, 미국을 대표하는 금융주들 화면 보시면은 각각 5% 넘게 빠진 데도 있고 4% 빠진 데도 있고 7%가 넘게 빠진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있고, 지난번에 JP 모간 파생 상품 사고 났을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시총 다 합치면 진짜 이게 얼마나 되는데 월가 금융주들이 이렇게 급락한 거는 이거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본문을 돌아와서 보시면은 저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이슈가 들어있죠. 사실 로비가 합법화된 미국의 경우는 이 후원금이라는 이 전통은 투명성이라는 이 포장하에서 상당히 노골적이면서도 계산된 그런 문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뉴욕타임즈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한 후보한테 후원을 한다는 것은 공개적인 투자 관점으로 인식이 된다는데, 그런데 이번 대선에 월가 금융사들의 양 후보에 대한 후원금이 금융규제안 폐지를 약속한 공화당 롬니 후보한테 6,100만 달러가 갔고, 반면에 오바마 대통령한테는 3분의 1도 안 되는 187만 달러가 제공됐다네요. 여기에다가 롬니에 제공된 그 후원금 할당 규모를 보면은 앞서 보신 모간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JP 모간 등 후원금 많이 낸 금융사들 순서대로 오늘 하락폭도 그대로 같은 순서로 컸다는 거죠. 6,10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670억 원 정도 되는데, 한마디로 이 후원금이라는 투자 실패에 대응하고자 나간 돈을 어떻게든 메꿔보려고 주식을 팔았다 이거죠. 근데 돈도 돈이지만 이런 사실을 오바마도 다 알고 있는데 얼마나 월가 입장에서는 이 괘씸죄가 더해지지는 않을까 좀 많이 노심초사를 했겠죠. 그래서 상황이 저렇다 보니까 같은 월가 금융사들 가운데서도 다른 바이 사이드, 그러니까 운용사들도 역시
글쎄 이걸 오바마 길들이기라고 해야 될지 뭐 저항 의지라고 해야 될지 뭐 락스프릿이라고 할지 뭐 아무튼 일심동체가 돼서 일제히 안전자산 선호 즉 현금화에 강력 동참을 했다. 그래서 이는 오늘 또 만기까지 마침 앞두고 있는 우리 증시 외국인 수급에 결코 좋을 것이 없는 이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오바마는 과연 완전한 승자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마켓워치의 분석 내용을 들어보시죠. 왜 절반의 성공이라는 표현이 나왔느냐 하면은요,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는 성공을 해서 백악관을 유지했지만 미국 시민들과 더 가깝게 있는 하원에서 과반 의석을 공화당에 뺏겼기 때문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의 국회의원은 상원과 하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름이 뭐 상하로 돼 있어서 그렇지 이게 상하관계나 수직관계가 절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비유하면은 하원은 지역구 의원이고 상원은 전국구 의원 혹은 당직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난 2008년도에도 오히려 리만 브라더스 파산한 날보다 미증시가 더 많이 빠진 날이 바로 구제금융 부결된 날이었는데 이날 다우지수가 777포인트 날라갔고 코스피가 그때 한 5% 개파락 출발했는데요. 이때도 상원에서는 구제금융을 통과시켰는데 하원에서 민심이 그렇지 않다. 월가 이번에 살려주면 안 된다 해서 하원에서 부결하면서 결국 이게 백지화가 됐었고 이런 충격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두 번째 임기에 돌입하는 오바마 대통령도 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당장 해결해야 될 재정절벽 문제를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의 협조 없이는 절대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은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대통령이 국회의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건 뭐 우리나라 노무현 대통령 때랑 비슷하죠. 당시 뭐 한나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뭐만 추진하려고 그러면 국회에서 부결 내고 누구 사람 좀 쓰려고 그러면 인사청문회에서 완전 탈탈 털어가지고 막 낙마시키고 이러니까 뭐 당시 그런 상황, 그 혼란이 미국에서도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 재정 절벽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놓은 내용을 보시면은요, 악순환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아주 상식적인 분석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재정 절벽 문제가 자칫 잘못하면 주로 서민층 보호 목적으로 쓰이는 실업수당이나 세제 혜택, 우리나라로 치면은 소득공제 같은 것들이 당장에 끊겨버릴 수도 있는 거대한 불확실성으로 된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가 줄어들 것이고 그럼 기업 실적도 줄고 다시 기업들은 채용을 줄이고 그러면 증세는커녕 세원 확보 차원에서 재정 절벽 우려는 더 불확실, 불투명해지는 그런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에 또 미 증시 장 막판에 조금 반등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또 찬물을 끼얹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시죠. 참 정치인들은 뭐 미국이나 한국이다 이 참 발언의 타이밍이나 이런 게 거의 동물적인 감각인데 지금 사진에 보시는 미 하원 대변인 겸 공화당 내 오바마 저격수로 통하는 존 베이너 오하이오주 하원 의원이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했다니 이제는 그럼 재정절벽 문제 해결에 대해서 우리랑 의회에서 한번 붙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연설을 통해서 일종의 당선 축하 인사긴 한데 뭔가 묘한 느낌이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정치인이 생명처럼 여기는 대의 명분으로 주장한 것은 민주당이 뭔가 참신한 수단을 마련한다면 공화당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는 없다. 이렇게 연설을 통해서 압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월가 대표 증권사들의 오바마 재선에 대한 시장 영향을 한번 들어보실 텐데요.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이런 차가운 바람을 오늘 우리나라 개장 문 열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보는지 두 편 준비했습니다. 먼저 시티그룹 보실까요? 이번 선거 결과상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을 했지만 절반 이상의 상하원 국회의원들이 재선에 실패를 해서 결국 미국은 곧 새로운 구성원들로 국회가 꾸려질 예정인 만큼 현재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는 이들의 막판 레임덕 상태에서 합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우려다. 따라서 이 재정절벽에 대해서 임시로 일단 합의가 되더라도 결국 내년 정기국회에서 새 국회가 들어서면 각 당 지도부 간 의지에 따라 재협상을 해야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따라서 자사 시티그룹 측은 지난해처럼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는 이런 시한폭탄이 멈추기 바로 직전에 가서 협상이 타결되는 이거를 영어로 뭐 하로텍 컴프로마이즈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말로 심장마비 담보 협상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재정 절벽이죠. 근데 진짜로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영화를 보면은 절벽 바로 앞에서 멈추는 상황보다 진짜로 막 그대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일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봤고요. 다음 크레딧 스위스 측 의견 마지막으로 보시죠.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 채권금리 약세, 달러 약세, 주가 강세 이렇게 반영될 수 있는데 현재 오바마 대통령의 세제 개편안과 롬니보다는 좀 덜 친화적인 기업 정서를 감안하더라도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이 기조가 강력하게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고 재정절벽 문제도 위험하긴 하지만 결국 타결이 가능하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도 이미 여기에 다 준비 태세가 돼 있고 재정절벽 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미 기업들의 고용 설비 투자 같은 투자, 고정 투자는 다시 확대적으로 선회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때 수혜 업종으로는 소프트웨어, 호텔, 각종 매체 관련주 등을 꼽았습니다.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간단하게 수치만 보시죠. 자, 1.53% 마이너스고요. 이 차트상으로 보면은 요 며칠 오바마 랠리네 뭐 이렇게 하면서 반등했던 거 그대로 하루 만에 반납하고 있죠. 오늘 우리나라 증시 개파락 출발에 일단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바로 다음날 글로벌 마켓 나우 전해드렸습니다.